안녕하세요.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윤입니다. 오늘은 12월 28일 토요일 새벽 지금 2시 정도 됐습니다. 시장이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말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결이 안 돼서 시장이 계속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환율이 증명하듯이 역대급 환율을 기록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환차손에 대한 굉장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장을 떠나는 게 정답이냐? 개인적으로 그건 전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상당히 흥미로운 조사가 있었는데요. 금융자산 10억 이상 자산가들이 내년에 투자 유망처를 저는 당연히 해외 주식으로 꼽을 줄 알았는데 약 53%에 해당하는 분들이 해외 주식보다 국내 주식 투자가 더 유망할 것이다. 소위 말하는 금융자산 10억 이상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상당한 자산가들인데 국내 주식을 더 좋게 봤고요. 내년에 예상되는 국내 주식에 대한 목표 수익률은 16.8%를 잡았더라고요. 해외 주식에 대한 목표 수익률은 그거보다 낮은 16%를. 그래서 수익률 측면으로도 국내 주식을 더 높게 봤고 투자 더 유망한 부분도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더 늘리는 것도 해외 주식보다 국내 주식. 고액의 자산, 돈의 흐름이 내년에 국내 주식으로 갈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에 국경이 없으니까 투자와 관련돼서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미국에서 가장 글로벌로 잘하면 미국 기업에 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국내 기업이 가장 잘하면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이는 게 맞고 내가 투자한 기업이 유럽 기업인데 유럽 기업이 가장 글로벌 시장에서 잘하면 유럽 기업에 투자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에는 국경이 없으니 다만 이제 미국 주식은 저도 개인적으로 언제든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맞을 확률이 높다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에 대한 비중 조절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주식이 미국 주식이든 한국 주식이든 계속적으로 상승만 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한국 주식의 펀더멘탈이 엄청나게 나쁜 상황도 아닌데 계속 한국 주식이 떨어지기만 할 수도 없습니다. 주가는 결국 펀더멘탈을 반영하는 부분이니까 냉정하게 너무나 소중한 훈훈한 주식 구독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모델을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빌리언스 캠퍼스 관련돼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딱 한 분을 제외하고 다 제 구독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매일매일 시황 정리도 해드리고 주간 트렌드도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자분들도 빌리언스 캠퍼스 관련된 홈페이지와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 유튜브 채널에도 많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유튜브 관련돼서도 2025년도에도 조금 더 다양한 성장하는 산업, 핵심 유망 기업에 대해서 주가 측면은 맞출 수도 없고 주가 측면을 얘기하는 리딩방이 전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에 나오는 어떠한 기업도 매수 매도 추천이나 리딩하기 위함이 아니니까 추천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에 나오는 어떠한 기업과도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빌리언스 캠퍼스에 지금 상시 모집 진행 중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빌리언스 캠퍼스 상시 모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이라이트 고정 댓글과 유튜브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면 빌리언스 캠퍼스 가족이 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모델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유망주 1탄 준비를 했고요. 일단 후보군 관련된 기사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테크윙이 HBM 테스트 핸들러 장비 큐브 프로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아마 25년 1분기에 가장 빠른 3대 종합반도체 업체로 아마 1분기에 물량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테크윙은 올해보다 내년 실적에 주목하자. 상당히 내년 실적 성장률이 이런 숫자가 엔비디아야? 한국의 엔비디아야 할 정도로 엄청난 숫자입니다. 한미반도체 테크윙, 미국의 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따른 반사 수혜를 충분히 예상해볼 수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테크윙은 메모리 업황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로 큰 폭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테크윙도 결국은 HBM의 수혜를 본다는 거고요. HBM 소부장은 미국향 비중이 높냐, 중국향 비중이 높냐에 따라 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불닭수혜는 삼양식품만 있는 게 아닙니다. S&D라는 업체가 있어요. 바로 소스 업체입니다. 이 회사도 역대급 매출을 갱신하고 있고 증설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S&D는 삼양식품만 고객사로 있냐? 아닙니다. 농심도 있고요. 오뚜기도 있고요. 삼양식품만 있는 고객사가 아니라 잘 나가는 해외에서 수출 포지션이 높은 국내 글로벌 식품주 중에 수출주에 해당되는 소스를 S&D가 제공하고 있고요. 약세장에서 화장품주 여전히 견고하게 계단식 상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에 대한 기대감까지 화장품주가 갖고 있고요. 고점 대비 55% 넘게 급락 수준으로 많이 빠진 실리콘2가 여전히 유럽의 K-뷰티 멀티 매장을 다각적으로 오픈하고 있고요. 영국 런던에 1호점이 오픈됐습니다. K-뷰티 그리고 인디 브랜드가 폭풍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실리콘2 같은 유통업체가 중간 역할을 엄청나게 잘했기 때문이고, 이런 실리콘2의 유통업체 같은 회사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역할이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년 유망주 1탄의 종목으로 휴젤부터 S&D까지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평균 수익률을 내봤더니 62%에 해당되는 수익률이고요. 당연히 100% 넘는 종목들, 더존비주원, 실리콘2, 테크윙, S&D 이런 종목들이 이미 100% 넘게 올랐고요. 평균 수익률 65%고요. 최고점 42.8%인데 요거는 S&D 최고점 대비 하락률을 제외했고요. 최근에 가장 주가가 견조한 거는 파크 시스템즈고요. 최고점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주가가 견조한 거는 바로 휴젤입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신규로 유망주에 들어온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다음에 JYP, 그리고 신규로 유망주로 보고 있는 게 카페24가 있고요. 그 다음 소프트웨어 쪽을 대거 포함시켰습니다. 더존비주원과 엠로, 그리고 이스트소프트, 한글과 소프트 이렇게 포함이 되고요. 또 이 바이오 헬스케어, 미용 의료기기와 미용 의료 쪽 휴젤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휴메딕스가 들어갔고요. 그 바이오 쪽에 CDMO에 바이넥스와 ST팜이 들어갔습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27일 어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누적 순매수 1등 하이닉스고요. 12월 달에 외국인만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옵니다. 우리나라 지수를 판 게 아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판 거다. 반도체를 판 거다라는 기사와 다르게 하이닉스는 12월 달 들어서 4,231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순매수 규모로 12월 달 들어 1등입니다. 하이닉스. 외국인과 기관 합산으로도 하이닉스가 1등입니다. 그리고 2등 네이버입니다. 그리고 3등 기아, 4등 카카오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전혀 기대감이 없었던 빈집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나머지는 기존 주도 업체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넥스원, HD 현대일렉트릭, 그 다음에 삼양식품, 그 다음에 HD 한국조선해양, LS 일렉트릭,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 정도 순이고요.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이 역시나 1,000억 넘는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역시 눈여겨봐야 될 거는 2등의 JYP입니다. JYP가 거의 근소한 차이로 1,000억 넘게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3등 역시 공부해야 될 VT, 4등 휴젤, 5등 에코프로, 7등의 리노공업, 8등의 에코프로 BM. 자, 오늘 유망주 후보군 9등의 테크윙입니다. 그 다음에 카페24, ST팜, 레인보우 로보틱스, 휴메딕스, 바이넥스. 다 좋은 종목들이라서 여기 유망주 후보군에 전부 포함시켰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JYP, 실리콘2, ST팜, 테크윙, 파크 시스템즈, 주성 엔지니어링, 카페24, 바이넥스, 휴메딕스, 이스트소프트, S&D, 한글과 컴퓨터까지. 그 다음에 개별 종목으로 1탄 준비한 거는 바로 테크윙입니다. 한국투자증권, 시티증권, 현대차, 삼성, 하나, 유한타, 대신, 상상인증권 레포트를 참고했고요. 테크윙 관련된 각종 핵심 기사들도 참고했습니다. 테크윙은 반도체 메모리 테스트 핸들러 업체입니다. 이 파라라는 게 그 메모리 테스트 핸들러의 어떻게 보면 성능을 좌우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핸들러, 테스트 장비에서 동시 처리 가능한 반도체 소자 개수입니다. 파라 개수가 높다는 거는 테스트 장비에서 반도체 칩을 여러 개 동시다발적으로 소자를 여러 개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무슨 말이죠? 파라 수가 높을수록 고성능이다. 그런데 이 테크윙의 메모리 테스트 핸들러는 세계 최고 수준의 파라 수와 속도를 갖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테스트 핸들러 분야 탑이지만 세계에서도 탑3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인텔을 고객사로 갖고 있고요. SK 하이닉스가 HBM에서 글로벌 탑으로 올라가면서 SK 하이닉스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메모리 후공정 쪽의 테스트 EDS, 바로 일렉트릭 다이 소팅, 그 다음에 버닝 테스트 장비, 그리고 파이널 테스트 등 모든 후공정과 관련된 라인업을 구축했습니다. 테크닉이 기대하는 부분은 바로 이 HBM 큐브 프로버입니다. 이 큐브 프로버는 이다 패키지 테스트를 둘 다 할 수 있는 유일한 하이브리드 검사 장비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는 다이를 쌓은 후에 패키지 단계에서 개별 칩의 정기적 특성을 검사해야 되는데, 이 큐브 프로버가 다이를 쌓는 과정 중에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적층 반도체, 바로 HBM의 수율을 향상시키는 역할에 아주 핵심 기여를 할 것으로 큐브 프로버가 엄청나게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고요. HBM 메이커의 최대 이슈는 바로 수율입니다. 가장 잘 나오는 게 하이닉스지만 하이닉스 역시도 HBM 관련된 수율이 절대 100%가 아니고 최대 맥스 80%로 알고 있습니다. 큐브 프로버가 결국은 HBM 칩의 수율을 대폭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바로 HBM 칩 관련돼서 후공정 솔루션의 핵심 장비 업체로 주목을 받을 것이다. 큐브 프로버 양산이 도입되면 도입될수록 HBM 단가가 당연히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HBM의 소재와 부품 단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불량품이 많아지면 그만큼 소재, 부품 단가에 대한 어떤 기회비용이 증가하면서 HBM 업체들한테 부담이 되는데, 불량률이 급격하게 줄어들면 그만큼 생산을 조금 해도 되니까 단가가 당연히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봅니다. HBM 수요가 증가하면 생산이 증가되고 테스트 물량도 늘어나고 테스트 속도까지 개선되기 때문에 당연히 테크윙의 고속 테스트 핸들러의 수요는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기존 메모리 핸들러 대비 평균 판매 단가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 HBM 관련된 고속 핸들러는 유일하게 테크윙이 단독, 독점, 납품하기 때문에 평균 판매 단가가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고요. 큐브 프로버는 경쟁사 대비 단가 측면, 그리고 검사 효율성 측면에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국내 삼성전자 밸류체인 경제업체 1개, 그 회사는 양산 테스트도 통과를 하지 못했습니다. 최소한 1년 이상 이 테크윙보다 더 지연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되고요. 일본의 어드반 테스트도 단가 측면이나 검사 효율성 측면에서 테크윙한테 뒤지는 상태입니다. 주요 고객사 글로벌 대형 종합 반도체 업체 1개 외에 추가적으로 2개의 고객사 유치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바로 일본의 경쟁사는 어드반 테스트입니다. HBM 핸들러는 CT증권 레포트에 따르면 연간 시장 규모 3년 동안 평균 최소 6천억에서 1조 시장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 최소한 이 HBM 핸들러 테크윙이 50% 이상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 매출은 3천억에서 최대 5천억을 보고 있습니다. HBM 테스트 핸들러 매출만 최소 3천억을 보는 겁니다. 기본도 안 돼 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 다니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2차전지를 투자하는데 제품이 어디로 납품하는지도 몰라요. 1년 매출이 얼마 되는지도 몰라요.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취해서 그날그날 주가의 흐름이 세거나 이슈화되는 종목들을 할 경우에 성공 확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과 어떠한 기업 발굴, 산업 발굴을 그때그때 시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전략을 짜가면서 적절한 수준의 이론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이론을 잘 결합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실전 투자 전략에 연결지어서 메가트렌드 산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간 시장 트렌드, 두 번째, 월간 복귀 특강 외에도 당연히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제 생각, 시황에 대한 분석, 그때그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제 리뷰 당연히 다 달아드릴 거고요. 오래오래 즐겁고 재밌는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는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담긴 제 모든 투자 라이프 구독자분들한테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로 구독자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단기적으로 HBM 핸들러의 유일한 공급 업체입니다. 테크윙이 3년간 이것도 시티증권하고 현대차증권 레포트에 따르면 연평균 테스트 핸들러를 최소 300대에서 최대 500대를 납품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회사에서 테크윙 120대에서 150대 테스트 핸들러 목표를 얘기하면서 회사 측에서 보수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300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200대까지는 예상해 볼 수 있겠다. HBM3와 HBM3E 공정 전환에만 수치가 포함된 거고요. 앞으로 나올 HBM4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HBM4까지 반영되면 충분히 200대에서 250대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큐브 프로버는 프로브와 핸들러에 결합된 형태로 이미 특허로 잘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큐브 프로버 외에 기본적으로 테스트 핸들러 중에 하나인 시스템 온칩 SoC 핸들러는 이미 스마트폰용 외에도 자동차용 어플리케이션까지 핸들러의 어플리케이션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25년 HBM 시장은 최소 380억 달러에서 최대 500억 달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에서 밝힌 거에 따르면 2배 이상의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에 예상되는 HBM 매출은 대략 40조에서 영업이익률 50% 감안해서 20조의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25년도에도 HBM 관련된 1위가 굳건할 경우에는 그 역시 테크윙한테도 큰 수혜가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메모리 핸들러의 이미 테크윙의 점유율은 7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테스터는 샘플 테스트만 진행하는 단계였는데 HBM 같은 경우는 계속 단수가 쌓이고 수율이 계속 떨어지기, 수율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전수검사의 필요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수검사는 HBM을 만드는 쪽이나 HBM을 요구하는 고객사 모두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 큐브 프로버가 바로 모든 칩을 테스트하는 전수조사가 가능한 장비이기 때문에 큐브 프로버에 대한 기대감은 당연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고객사 한 개가 이미 내년 1월 달에 납품이 확정됐고요. 4월 달에 추가적으로 또 다른 종합반도체 업체 고객사가 추가 납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규로 큐브 프로버도 신규 성장 동력인데 여기 또 추가적으로 테크윙은 DLP 장비를 내년 1분기에 공개해서 내년 4분기에 매출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DLP 장비가 뭐냐? 비메모리형 테스트 장비입니다. 지금 테크윙의 비메모리 쪽은 시장 점유율이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소 20%대까지는 4배 이상의 성장은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비메모리 테스트 장비가 바로 DLP 장비인데요. 패키징 이전의 칩 상태를 테스트하는 장비입니다. 패키징이 되지 않는 로직 프로세서의 베어 다이의 테스트를 사용하는 건데, 이 베어 다이가 뭐냐? 바로 웨이퍼에서 자른 직후에 패키징 되지 않은 다이를 베어 다이라고 하는데, 이 베어 다이 테스트에 사용하는 게 바로 DLP 장비입니다. 현재 패키징 이전의 테스트 장비가 없기 때문에 DLP 장비도 역시 유일한 독점 장비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당연히 HBM의 적층 단수는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HBM4는 앞으로 바뀔 25년도 중반이나 말에 나올 HBM4는 입출력 단자 수가 2배 증가하고요. 그러면 그 부분을 개별 다이에서 양산해야 되고 스태킹, 층 쌓는, 적층하는 난이도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정 수율을 확보하는 게 HBM3보다 HBM3E가 더 어렵고 HBM3E보다 HBM4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HBM과 엔비디아의 GPU를 결합하는 공정이 바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TSMC의 코어스 공정인데, 이 TSMC 코어스 공정을 진행하고 나서는 HBM 불량이 발생해도 HBM 칩을 불량품을 정상품으로 교체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코어스 캐파 자체가 TSMC에서 상당히 한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GPU 내에서 HBM 재료비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HBM 분량의 기회비용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고객사는
그 비용 부담을 떠안기 싫어서 너네 더 양품의 비율, 수율에 대한 향상을 더 강력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고, 그럴 경우에는 HBM 전수 검사에 대한 필요성이 당연히 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HBM 검사 장비, HBM의 전수 검사가 가능한 큐브 프로버가 당연히 지속적으로 주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25년 8월달 이후 HBM 3사가 모두 진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이닉스의 머프 방식,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TC NCF 방식, 그리고 테스터의 종류, 그리고 프로브 카드 형태의 차이, 고객사별로 기술력 차이 때문에 이 HBM 테스트 핸들러 장비가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고 맞춤형 대응을 할 수 있는 업체도 테크인밖에 없다. 이 핸들러 장비의 개념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핸들러 장비는 후공정 테스트 장비인데 후공정 테스트를 해야 되는 반도체 칩을 비전 기술을 활용해서 정렬하고 검사 장비로 이동화시켜주는 자동화 장비에 해당되고요. 온도를 제어하고 검사 속도, 이런 파라 관련된 칩을 동시에 처리하는 이런 기술력 관련돼서 테크잉이 1등이다. 테크잉의 부품 매출도 전체 매출의 45%, 장비 매출만 있는 게 아니라 장비와 부품 매출이 고르게 분산되어 있는데요. COK라고 하는 바로 체인지 오버 키트, 그 비중이 전체 부품의 70%를 차지합니다. COK는 바로 쟁반 형태의 금속 소모성 부품을 말하고요. 검사 대상에 따라 당연히 교체 수요가 늘어나고 미세공정 전환에 따라 당연히 교체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테크잉의 45%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COK 비중도 꾸준히 안정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테크잉은 글로벌 비메모리 쪽에서 5% 점유율밖에 차지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큐브 프로버 활용 시에 절단 후 모든 칩에 대한 테스트가 진행이 가능하다. 즉 전수 검사가 가능한 장비다. 그래서 절단으로 인한 불량까지 큐브 프로버가 모두 포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큐브 프로버가 폭발적으로 쓰일 수밖에 없다. 큐브 프로버도 당연히 핸들러 장비 기반이기 때문에 핸들러 장비의 기술력이 많이 적용되고요. 절단한 칩들을 재배열해서 프로브 스테이션으로 이동한 다음에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재배열 시에는 비전 온라인, 컨택, 온도 등 기술이 모두 집약적으로 잡힌 최첨단 큐브 프로버 장비에 대한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인텔까지 상당히 기대감이 높고요. HBM 후공정 장비 업체들은 최근에 주가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20대 중후반인데 반해서 테크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다시 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배 초반밖에 안 돼서 밸류에이션 매력도도 갖고 있다. 핸들러는 HBM만 기대되는 건 아니고 핸들러의 일반 업황도 25년도에 24년도보다 다소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고성능 서버에 들어가는 DDR5, 그 다음에 저전력 ESSD, 이쪽 고부가치 제품 위주로 투자는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돼서도 25년 1분기부터 일반 테스트 핸들러 쪽도 업황이 개선되면서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큐브 프로버 같은 경우는 HBM3E 기준으로 라인당 4개에서 5대가 들어갈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경쟁사는 비슷한 장비를 만드는 한 개 업체 정도인데요. 바로 삼성전자의 밸류체인이고요. 아직 요구 성능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까지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본의 경쟁업체는 바로 어드밴테스트인데 양산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HBM 테스트 핸들러 장비는 테크잉이 큐브 프로버 독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테크잉의 24년도 매출 비중 메모리 핸들러 26%, 그 다음에 이 부품 COK 28%인데 여기서 25년도 한국투자증권 레포트 참고했습니다. 바로 신규 장비가 51%까지 바로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바로 큐브 프로버입니다. 그리고 데모 장비 납품 시정이 약간 변경됐지만 25년 1분기에 한 개 업체, 그 다음에 4월 말 정도에 두 번째 업체 예상이 되고 있죠. 그리고 DLP 장비도 25년 말에는 매출로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요. 큐브 프로버는 1분기부터 매출 반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HBM 큐브 프로버 장비고요. HBM 매출이 지금 현대차증권이 가장 공격적인데 5천억까지 잡았어요.
지금 3년 동안 연평균 6천억에서 1조 시장인데 5천억은 최대치 찍는다고 본 것 같고요. 지금 그래도 평균적으로 한 3천억 정도 HBM 큐브 프로버 쪽에서 매출 나올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측이 되고요. 120대에서 150대 회사 측에서 보수적으로 잡혔다고 했거든요. 그럼 135대 기준으로 보면 125대일 때 지금 5천억 매출 잡았잖아요. 그러면 135대 정도 봐도 그러면 대당 가격이 좀 비싸게 잡은 것 같아요. 최소한 3,500억 이상은 HBM 큐브 프로버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테크인 장비 매출을 지금 2025년도에 분기당 1,500억 사이즈까지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큐브 프로버 포함입니다. 근데 여기는 신규로 이 DLP 장비가 포함 안 돼 있어요. 그럼 DLP 장비까지 포함되면 분기당 1,500억이 아니라 2,000억 사이즈까지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유망주 밸류에이션 25년도에 48배, 26년도에 27배인데 이거는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357배, 26년도에 150배, 그리고 이스트 소프트 98배, 53배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빼면 42배 정도까지 떨어지고 26년도도 25배까지 떨어집니다. 25년도 유망주 중에 역시나 밸류에이션 매력적인 게 보면 테크잉 9배밖에 안 돼요. 엄청나게 다른 거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고요. S&D 7배고요. 주성 엔진은 11배, 실리콘2도 11배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유망주 밸류에이션 실적 보시면요. 24년도에 매출 증가할 탑3가 바로 실리콘2, 테크잉, 주성 엔진을. 여기 역시 테크잉이 들어가고요. 25년도 매출 탑에 테크잉,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실리콘2인데 이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매출 사이즈가 워낙 작으니까 그걸 고려하셔야 되고요. 24년도에 영업이익 탑 역시나 테크잉이 1등이고요. 그 다음에 바이넥스는 적자에서 플러스 되는 거니까 카페24도 적자에서 플러스 되는 거니까 그래서 24년도에 영업이익 증가폭 탑3도 테크잉, 카페24, 바이넥스 정도가 되고요. 25년도에 영업이익 탑3도 역시나 1등은 테크잉, 2등 레인보우 로보틱스, 3등 바이넥스. 그래서 이게 많이 겹치는 게 매출 증가율이나 이익 증가율이 꾸준히 높은 수준으로 되는 건데 압도적으로 테크잉이 4개 제일 많고요. 1등이고요. 그 다음에 많이 잡히는 게 생각보다 실리콘2하고 바이넥스가 좀 잡히고요. 그 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도 잡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출 사이즈나 이익 사이즈를 보겠습니다. 매출 사이즈 1등 실리콘2고요. 그 다음에 JYP입니다. 그 다음에 3등 주성 엔지니어링인데요. 25년도에 대거 역정됩니다. 역시나 1등 실리콘2고요. 2등이 바로 테크잉 바로 들어옵니다. 2등, 3등 역시 JYP. 26년도에 매출 사이즈도 1등 역시 실리콘2, 2등 테크잉이고요. 지금 26년도 매출은 8천억 사이즈로 보고 있습니다. 3등 JYP입니다. JYP, 실리콘2, 테크잉 상당히 겹치죠. 그 다음에 24년도 이익 사이즈를 보겠습니다. 1등 휴젤이고요. 그 다음에 2등 실리콘2, 3등 JYP입니다. 그런데 25년도에 보면요. 1등 실리콘도 바로 테크잉이 3등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2등 휴젤. 휴젤도 상당히 이익 사이즈가 좋죠. 26년도 이익 사이즈를 보면요. 1등이 테크잉으로 바뀝니다. 1등 테크잉, 2등 실리콘2, 3등 휴젤입니다. 요거 가장 많이 겹치는 게 바로 실리콘2하고 테크잉입니다. 숫자가 이렇게 좋은데 좋게 볼 수가 없어. 그리고 또 많이 겹치는 게 JYP입니다. 그 다음에 휴젤. 기본도 안 돼 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 다니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2차전지를 투자하는데 제품이 어디로 납품하는지도 몰라요. 1년 매출이 얼마 되는지도 몰라요.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취해서 그날그날 주가의 흐름이 세거나 이슈화되는 종목들을 할 경우에 성공 확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과 어떠한 기업 발굴, 산업 발굴을 그때그때 시의성 있게 하기 위해서 대책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전략을 짜가면서 적절한 수준의 이론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이론을 잘 결합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실전 투자 전략에 연결지어서 메가트렌드 산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간 시장 트렌드, 두 번째, 월간 복귀 특강 외에도 당연히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제 생각, 시황에 대한 분석, 그때그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제 리뷰 당연히 다 달아드릴 거고요. 오래오래 즐겁고 재밌는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담긴 제 모든 투자의 라이프 구독자분들한테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로 구독자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테크잉 최근에 기관이 계속 사고 있고요. 외국인 수급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기관이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연기금과 사모펀드, 투신이 사고 있습니다. 사실은 HBM 큐브 프로버가 양산이 지연되고 큐브 프로버 고객사 펄테스트가 늦어진 것 때문에, 그리고 양산 규모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120대에서 150대라고 회사 측이 밝혔고요. 심지어 펄테스트 다 통과됐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에 양산하겠죠. 그리고 4월 말에 두 번째 종합 반도체 업체 고객사로 납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투신 매수세가 다시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요. 내년 기준으로 25년 PER 기준으로 매출과 이익이 미친 듯이 성장해서 9배 미만이라는 겁니다. 반도체 후공정 장비 업체 평균이 20배 중후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매출과 이익이 이렇게 성장하는데, 그리고 HB의 모멘텀을 갖고 있는데 9배다?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다라고 말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휴젤 한번 보았더니 휴젤도 기관 쪽에서 미친 듯이 사고 있는데, 다만 이제 단기 투자성인 이제 금융 투자 쪽에서 사는 걸로 보이고요. 파크 시스템도 최근에 주가 견제에서 봤더니 외국인이 조금 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리콘2 봤더니 기관이 미친 듯이 사고 있는데 보험하고 투신하고 연기금이 계속적으로 엄청나게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많이 안 올랐어요. 기관, 보험, 투신, 연기금 이렇게 사면 당연히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충분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와서 봤더니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시에 사고 있는데 아직 추세의 연속성은 조금 부족하다. 그 다음에 삼양식품이랑 같이 주가가 100% 넘게 오른 스리 봤더니 기관은 사는데 물량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최근 수급이 그렇게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변하진 않는데 주가는 상당히 좋은 상황이다. 그 다음에 이제 ST팜도 주가가 많이 빠지니까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까 유망주단에 있는 종목입니다. 자, 테크잉 일봉 차트 봤더니 테크잉은 크게는 일봉 차트상에서는 35,000원 요 가격대를 좀 강력하게 지지하면서 46,000원대 요 박스권 가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이평선들이 밀집되어 있고 최근 가격대에서 대량 거래량이 좀 터지고 있습니다. 다시금 기관에 관심을 받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뭔가 위로든 아래로든 시세를 분출하기 위해 응집되고 있다.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이상적인 형태의 차트 모양이고 이평선들이 밀집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테크윙의 매물대예요. 매물대 보시면 이 많은 매물대를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가격대 46,000원대 완전히 좀 돌파를 해야지 몸집이 가볍다. 그래서 46,000원 갈 때까지는 좀 변동성이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희망적인 거는 거래량이 좀 늘어났다는 겁니다. 과거에 거래량이 완전 급격하게 줄었다가 거래량이 좀 늘어났고요. 그래서 의미 있는 가격이 46,700원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실리콘2입니다. 실리콘2도 VT라는 화장품이랑 다르게 주가가 박살내 고점 대비 반토막 넘게 55% 빠졌다가 지금 이평선들 밀집되면서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거래량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 있어요. 아무래도 다른 화장품 대비해서 너무 단기간에 올라가지고 조금 관심도가 많이 좀 줄어들었는데 숫자는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 숫자가 다시 반영되는 시기는 분명히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닥권에 올라오고 지금 이평선들이 밀집된 실리콘2도 차트상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 요거 실리콘2 매물대입니다. 매물대. 저는 이제 27,000원 요 가격대는 좀 단단히 지지해주는 가격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일단 36,000원대까지는 매물대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상승 추세로 바뀌고 거래량이 실리면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휴젤이고요. 휴젤도 보면 크게 보면 25만원대랑 29만 4천원대 박스권대에 있거든요. 박스권 하단 가격대에 있는데 이평선들이 밀집되면서 거래량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로든 아래로든 방향성을 좀 엿보고 있다. 휴젤 일봉 차트인데 지금 휴젤은 다른 거랑 다르게 굉장히 지금 많은 매물대가 속한 가격대 구간에 있어요. 그래서 크게 탄력적으로 가려면 좀 시간은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휴젤 역시도 거래 대금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망주 1탄 테크잉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HBM 이 큐브 프로보가 드디어 내년 1분기에 양산될 건데 최소한 2개 이상의 종합 반도체 업체로 납품이 될 거고, 이 HBM 큐브 프로보가
125대 회사 측에서 보수적으로 가이던스 잡아도 예상되는 추가 매출은 최소 3,500억 이상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HBM 큐브 프로브 하는 데가 없다. 독점이라는 거고요. 일단 일본의 어드반테스트, 양산 불합격, 삼성전자, 밸류체인 다른 경쟁사 최소한 1년 이상의 퀄테스트 통과 소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HBM 큐브 프로버가 왜 중요하냐? 첫 번째, 전수조사가 가능할 것이다. 전수조사. 그 다음에 두 번째, HBM 적층하면 할수록 그 스태킹하는 거에 대한 난이도가 올라가서 그 불량품 많이 생기는 걸 결국은 큐브 프로버로 잡을 수밖에 없다. 전수조사에서 잡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HBM 큐브 프로버가 전수조사에서 불량품을 많이 잡으면 양산 수율이 올라가죠. 근데 HBM 불량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HBM에 대한 기회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HBM 소재나 장비에 들어가는 기회비용이 커서 고객사도 당연히 HBM 불량품을 줄이라는 요구를 할 수밖에 없고요. 고객사나 HBM 만드는 쪽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HBM 큐브 프로버는 엄청나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내년 4분기쯤이면 매출이 양산될 것으로 예상돼 패키징 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DLP라는 신규 장비에 대한 기대감도 갖고 있다. 그래서 매출가 이게 폭증하는데 그게 전부 다 지금 테크윙의 주가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요. 내년 PER 기준 9배니까 저는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는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왔지만 원탑으로 꼽기에 손색이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2025년 유망주 1탄으로 테크윙을 꼽았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테크윙 관련돼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고정 댓글과 유튜브 설명란에 빌리언스 캠퍼스 유료 구독 모델 상시 모집 신청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빌리언스 캠퍼스 가족이 되시길 진심으로 권유드리고 캠퍼스 가족이 되시면 저랑 훨씬 더 많은 소통을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지금 기존에 빌리언스 캠퍼스 재구독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랜만에 유튜브 영상 올렸는데 좀 좋은 소식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구독자분들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